예전엔 밥만 먹어도 든든했는데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할까? 아무리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일조차 부담스러워지는 날들이 많아지진 않으셨나요? 안녕하세요. 중년 건강 코치로 활동해온 이은희입니다. 25년 넘게 수많은 중장년분들의 식습관과 건강 문제를 상담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들기름 한 숟가락이 어떻게 장 건강을 돕고 에너지를 회복시키며 몸의 균형을 되찾게 해주는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1.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인생이 바뀐 사람들.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 넣었을 뿐인데 인생이 달라졌다. 처음엔 과장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습관 하나가 몸을 그리고 마음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사는 52세 김모 씨는 오랫동안 변비로 고생했습니다. 약에 의존하던 그는 우연히 들은 방송에서 들기름의 효과를 알게 되었고 아침마다 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넣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2주 만에 화장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줄었고 한 달 뒤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아침이 두렵지 않아졌어요. 이게 뭐라고 싶지만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이처럼 단순한 식습관의 변화가 장 기능은 물론 스트레스 완화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와 항산화 성분이 장을 부드럽게 자극해주고 피로감을 줄이며 뇌 기능까지 도와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도에 사는 60세 박 여사님이 있습니다. 박 여사님은 혈압이 자주 오르고 피로가 심해 일상생활이 힘들었는데 지인의 추천으로 들기름 밥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혈압 수치가 안정됐습니다. 그녀는 병원 약만으로는 못 느끼던 차분한 컨디션이 생겼어요. 라며 고마움을 표현했죠. 들기름 한 숟가락이 단순히 맛을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순환을 도우며 노화와 염증에 대응하는 힘을 키워주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이 무겁고 속이 편하지 않으셨나요? 그럴 땐 조심스레 들기름 한 숟가락을 시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단 양과 타이밍을 잘 지켜야 하며 개인 체질에 맞는지 확인은 꼭 필요하겠지요. 습관은 작지만 그 영향력은 놀랍습니다. 들기름 한 숟가락이 삶을 바꾼다는 말, 이제 조금은 이해되시나요? A. 효과를 본 사람과 못 본 사람의 차이. 누구는 들기름 덕분에 장이 편해졌다고 하고 누구는 아무 효과도 없었다며 의심스러워합니다. 같은 들기름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비밀은 섭취 방식과 몸 상태에 있습니다. 먼저 효과를 본 사람들의 공통점은 꾸준함과 적절한 양입니다. 예를 들어 하루 한 번 식사 전에 밥 한 공기에 들기름을 일작은술 정도 넣어 먹는 식으로 일정하게 유지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은 들기름을 약처럼 생각하지 않고 음식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반면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은 들기름을 한두 번 먹고 금세 중단하거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한 번에 3-4스푼을 먹고 오히려 속이 더부룩해졌다고 말하더군요. 또 공복에 섭취하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몸 상태입니다. 장 기능이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쓸개 나간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들기름이 오히려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들기름의 좋은 성분이 잘 흡수되지 않거나 부작용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이처럼 효과의 차이는 결국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제대로 섭취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58세 이모 씨는 아침 공복에 들기름을 먹고 속이 메스꺼웠지만 아침밥에 살짝 넣어 섭취하는 방식으로 바꾸자 오히려 소화가 편해졌다고 합니다. 또한 들기름의 질도 영향을 미칩니다. 저온압착 방식의 참깨 들기름은 영양소가 더 풍부하며 산패되지 않은 신선한 제품일수록 효과가 높습니다. 마트에서 장기간 진열된 제품보다는 믿을 수 있는 생산지에서 직구입한 신선한 들기름이 더 나은 이유죠.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들기름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다면 섭취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차이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잘못된 섭취로 병원 실려간 실제 사례들. 들기름이 건강에 좋다는 소문은 널리 퍼졌지만 모든 음식이 그렇듯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들기름을 잘못 섭취해 병원에 실려간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드리며 주의할 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60세 이모 씨는 유튜브에서 공복에 들기름을 마시면 장이 깨끗해진다는 정보를 보고 하루에 공복 상태로 들기름을 2스푼씩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은 괜찮았지만 5일째 되는 날 갑작스러운 복통과 구토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게 되었죠. 결과는 담낭 자극으로 인한 급성 위장 장애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여사님은 혈압약과 들기름을 함께 복용했는데 들기름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다 보니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어지럼증과 실신 증세까지 겪었습니다. 다행히 병원에서 빠르게 조치를 받아 큰일은 피했지만 건강식도 타이밍과 궁합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들기름은 지방이기 때문에 공복에 다량 섭취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용성 성분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특히 혈압약이나 항응고제 등과 함께 복용할 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신선하지 않은 들기름입니다. 산패된 들기름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체내 염증 반응이 심해지고 간 기능에도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개봉 후 냉장 보관을 하지 않고 몇 달씩 실온에 둔 들기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혹시라도 천연이니까 무조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자연에서 온 식품일수록 더 세심한 관리와 올바른 정보가 필요합니다. 들기름은 훌륭한 건강 식재료지만 언제, 얼마나, 어떻게 섭취하느냐에 따라 이로운 약이 될 수도 있고 예기치 못한 병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 작은 습관이 건강을 지켜주는지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4. 마트에서 사면 안 되는 들기름의 정체. 마트에서 샀는데 왜 맛도 없고 효과도 없을까요? 이 질문은 상담 중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한 들기름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심코 지나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마트에 진열된 들기름 중 상당수는 고온 착유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즉 참깨를 높은 온도로 볶은 뒤 눌러 짜는 방식인데 이 과정에서 향은 진하지만 영양소는 상당 부분 파괴되기 쉽습니다. 고온에 약한 오메가3, 비타민 E, 리놀렌산 같은 성분들이 손실되는 것이죠. 게다가 마트 제품은 대량 생산과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나 산패 방지제를 첨가하기도 합니다. 표기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체내 흡수율과 기능은 확연히 다릅니다. 기름인데도 유통기한이 1년 넘는 제품이라면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최 씨는 마트에서 세일하던 들기름을 대용량으로 구입했습니다. 처음엔 고소한 향에 반해 잘 사용했지만 점점 기름색이 탁해지고 냄새가 비릿하게 변하더니 속이 불편해졌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미 산패된 기름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정제된 기름도 조심해야 합니다. 표면은 맑고 투명하지만 필터링 과정에서 영양소가 걸러져 나갑니다. 건강을 위해 들기름을 찾으셨다면 겉보기에 깔끔한 정제유보다는 저온 압착, 무첨가, 냉압착 등의 표시가 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들기름은 빛과 열에 약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형광등 아래 오랫동안 진열된 제품은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왕이면 직거래, 농장 구매 또는 믿을 수 있는 전문 생산업체 제품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지금 집에 있는 들기름 유통기한만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들기름은 신선도가 생명입니다. 마트에서 가격보다 제조일자를 먼저 보셨는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5. 냉장고에 넣으면 망치는 보관 실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름도 상하니까 냉장고에 넣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지만 들기름만큼은 그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보관 방법으로 좋은 들기름을 망쳐버리는 일이 의외로 많습니다. 들기름은 저온 압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에 민감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기름이 굳거나 층이 나뉘는 현상이 생기는데 이는 산패보다 더 빠른 품질 저하를 불러옵니다.
특히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는 가정용 냉장고는 온도 변화가 심해 들기름의 향과 맛을 변질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대전에서 사는 61세장 여사님의 경우 직접 산지에서 구입한 들기름을 냉장 보관하다 2주 만에 향이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기름이 뿌옇게 변하고 특유의 고소한 향이 사라져 결국 버릴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녀는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냉장고에 넣었다가 망쳤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요?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어두운 찬장이 최적의 장소입니다. 특히 뚜껑을 꼭 닫고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개봉한 들기름은 2달 이내 사용을 권장하며 작은 용량으로 자주 구매해 신선함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간혹 기름 냄새가 이상하다는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절대 섭취하지 마시고 색과 냄새를 확인해 주세요.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기 때문에 미세한 변화도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들기름을 오래 두고 먹는 식품이 아니란 점 꼭 기억해 주세요. 한번 사서 오래 두는 절약보다 신선하게 먹는 건강한 낭비가 오히려 더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6. 들기름 언제 먹어야 하고 언제 피해야 할까? 들기름은 좋다지만 아무 때나 먹어도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건강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분들일수록 꼭 하게 됩니다.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때와 상황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하지요. 들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들기름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직전 또는 식사 중입니다. 특히 따뜻한 밥 위에 한 숟가락 살짝 둘러 먹는 방식은 소화 흡수를 돕고 위장 부담을 줄여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때 들기름은 조리용이 아닌 생으로 먹는 저온 압착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활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침 공복에 찬물만 드시는 분들보다 들기름 밥을 함께 먹은 분들이 장 활동이 활발해지고 포만감도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공복에 바로 들기름만 단독으로 섭취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위통이나 메스꺼움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는 피해야 할까요? 가장 주의해야 할 경우는 약 복용 전후입니다. 특히 혈압약 혈전 방지제, 당뇨약을 복용 중이라면 기름 성분이 약물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식사 후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중독이나 장염 등으로 장 상태가 예민할 때는 기름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어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이 외에도 간이나 담낭 기능이 약한 분들은 기름 섭취가 오히려 소화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니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들기름은 가열하면 유익한 성분이 파괴되기 쉽습니다. 볶음이나 튀김용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되도록이면 생으로 조리 마지막 단계에서 넣는 것이 영양 손실을 줄이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들기름을 드시고 계신가요? 혹시 잘못된 시간대에 섭취하고 있진 않으신지 오늘부터라도 조금 더 나에게 맞는 섭취 습관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7.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들. 들기름이 몸에 좋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함께 먹으면 좋지 않은 음식들이 있으며 잘못된 조합은 몸에 무리를 주거나 들기름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합 금지 음식은 꿀입니다. 들기름과 꿀을 함께 섞어 먹으면 장이 부드러워질 것 같지만 꿀에 포함된 특정 효소가 들기름의 산화를 촉진해 체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이 조합으로 인해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마늘과의 과한 조합도 피해야 합니다. 들기름과 마늘은 모두 혈액순환을 돕는 성분이 많지만 둘을 동시에 많이 섭취하면 혈액이 너무 묽어져 멍이 잘 들거나 코피가 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혈전약을 복용 중인 분이라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치나 젓갈류와의 과한 조합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들기름이 짠맛을 부드럽게 해줄 것 같지만 염분이 높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체내 염증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들기름을 밥에 넣어 드시더라도 반찬의 염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8세 김 여사님은 들기름밥 위에 젓갈과 김치를 수북이 얹어 먹는 습관을 들였다가 한 달 만에 혈압이 올라 다시 약을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기름이 좋으니 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음식 궁합이 문제였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들기름은 지방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단백질과 함께 섭취할 때 가장 균형 잡힌 흡수를 돕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이거나 염분 많은 음식 또는 항산화 성분과 충돌하는 식품과는 분리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식재료일수록 더 조심해서 먹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들기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저 고소한 향에 끌려 아무 음식에나 곁들인다면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몸에 부담만 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8. 고혈압 약과 들기름. 생명 위협 주의사항. 들기름 먹었더니 혈압이 떨어졌어요. 고혈압 약도 먹고 있는데 괜찮을까요? 이 질문은 절대 가볍게 넘겨선 안 됩니다. 들기름과 고혈압 약을 함께 복용할 경우 예상치 못한 위험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들기름에는 천연의 혈압 조절 성분인 리놀렌산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부드럽게 하고 염증을 줄이며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약과의 중복 효과입니다.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하면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데 여기에 고혈압 약이 더해지면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어지럼증, 피로감, 실신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보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59세 정 씨는 아침마다 들기름 밥을 먹은 뒤 혈압약을 복용하던 중 외출 중 갑자기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간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병원에서는 식사와 약의 간격 그리고 들기름의 영향이 겹쳤다고 설명했죠. 특히 혈압약 중 칼슘 차단제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기름 섭취로 인해 약 흡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문의들은 들기름을 복용할 경우 고혈압 약은 식후 최소 1시간 뒤에 복용하라고 권장합니다. 또한 들기름은 기름이기 때문에 약의 코팅을 녹이거나 흡수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천연식품이라도 약과 함께 먹을 땐 반드시 섭취 시간과 순서를 조절해야 합니다. 혹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들기름을 어떻게, 언제 드시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기름은 몸에 좋은 음식이지만 약과의 궁합을 무시하면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연식품이라도 안전한 섭취가 최우선입니다. 특히 질환이 있는 분들은 새로운 식습관을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9. 의사도 추천한 들기름 밥 실천 레시피. 들기름을 건강하게 섭취하고 싶은데 어떻게 먹는 게 좋을지 고민되시죠? 그래서 오늘은 의사들도 추천하는 안전하고 실천 가능한 들기름밥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준비물은 단순합니다. 따뜻한 밥 한 공기, 들기름 1작은술, 소금 약간. 하지만 순서와 타이밍이 핵심입니다. 첫째, 밥은 너무 뜨겁지 않은 상태로 준비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면 오케이지만 너무 뜨거우면 들기름의 좋은 성분이 열에 파괴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뜨거운 밥에 들기름을 1작은술 넣고 소금을 아주 살짝 톡 한 번만 뿌려주세요. 이 조합이 장 건강과 혈관에 가장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둘째, 꼭 아침에 드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침 공복 상태에서의 식사는 장을 깨우고 들기름은 이 과정에서 부드러운 윤활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변비나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에게 효과가 좋습니다. 58세 주부 김 여사님은 이 레시피를 3개월 실천한 결과 화장실 가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됐고 혈압도 안정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이게 뭐라고 하루가 달라졌어요? 라는 말이 나올 만큼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고 분명했습니다. 셋째, 반찬은 심플하게. 들기름 밥의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짠 반찬이나 기름진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이나 삶은 채소, 계란찜 정도로만 곁들여도 충분합니다. 마지막 팁은 기름의 양 조절입니다. 1작은술 약 5ml를 넘기지 않는 것이 좋으며 너무 많이 넣으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같은 시간에 먹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따뜻한 밥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복잡한 건강식보다 간단하고 몸이 먼저 느끼는 기분 좋은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10. 변화는 이렇게 온다. 3개월 실천 결과.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 한 끼 밥 위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올리는 작은 실천이 3개월 후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지 직접 실천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김모 씨는 오랜 변비와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중 지인의 권유로 아침마다 들기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주는 큰 차이를 느끼지 못했지만 2주가 지나자 아침 화장실이 훨씬 수월해졌고 한 달쯤 지나서는 피곤함이 덜하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죠. 그는 말합니다. 예전엔 오후만 되면 졸리고 무기력했는데 지금은 하루가 훨씬 길어졌어요. 이게 들기름 때문이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다시 중단해보니 차이를 확 느꼈죠. 또 다른 사례, 부산에 사는 60세 이 여사님은 혈압이 늘 불안정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들기름이 혈관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2달간 꾸준히 아침 식사에 들기름을 넣어 섭취했죠. 그리고 정기검진에서 평소보다 안정적인 혈압 수치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의사도 식습관 변화가 큰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변화를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건 장 건강 개선과 기력 회복입니다. 몸 안에서 기름이 부드럽게 순환하면서 체내 노폐물 배출과 세포 재생이 원활해지는 것이죠. 3개월 실천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방식으로 들기름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보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다면 오늘부터 단 3일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3주, 3개월 어느새 익숙한 습관이 되어 몸과 마음 모두 가볍게 변해가는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밥에 들기름 한 숟가락을 더하는 일, 겉으로 보기엔 아주 소소한 습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숟가락이 몸의 순환을 돕고 마음의 무거움을 덜어내며 나를 돌보는 첫걸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들기름의 건강 효과와 실천 방법, 그리고 함께 먹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까지 기억해 두신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 습관으로 이어지실 거라 믿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계획보다 매일 반복되는 아주 작은 선택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일 수 있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지 모릅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4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들기름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